가보자. 여기서부터는 유튜브 본다고 생각하세요. 재밌는 수학 유튜브 본다. 재밌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A1부터 AN까지 다 더한 걸 기호로 뭐라고 표현해 왔어요? 그렇죠. SN이라고 표현해 왔어요. 근데 이 친구 제가 이름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무슨 합이라고 불러요? 세 글자? 부분합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부분합이라는 기호예요. 이 친구는 미적분 2에서 나오는 기호다. 그래서 지금은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데 사실 적절치 않은 기호라는 거예요. 근데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을 처음 배우실 때는 이 시그마라는 기호를 몰라서 대충 이걸로 때우는 거예요. 잠깐 이걸로 때운다. 이걸 배운 후에는 이제 이 기호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시그마라는 기호예요. 시그마. 시그마. 저번 시간에 잠깐 했죠? 소문자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쓴다. 이 언제 쓴다? 삼포도에 있는 표준 편차를 대표하는 기호예요. 표준 편차 뭔지 알아? 분산이 뭐야? 분산이 뭐야? 평균 뺀 거. 어? 평균을 각 빼가지고 각 변량에서 평균을 빼서 절대값 씌워서 절대값 씌워서 더해서 나눈 거. 완전히 틀렸어요. 비슷했어요. 비슷했어. 평균은 어떻게 구하지? 다 더해서 별량의 개수. 오, 별량의 개수로 나눠요. 기억력이 좋은 걸. 별량의 개수로 나눈 걸 평균이라 그래. 그럼 분산은 편차라는 개념을 이용하죠. 편차. 변량에서 평균을 빼요. 그럼 이걸 편차라고 부르죠. 편차의 총합은 몇이죠? 0이에요. 그죠? 왜?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잖아. 근데 걔네들 다 더하면 당연히 평균이어야지. 그죠? 그러면 편차를 전부 다 제곱을 해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그것이 분산이에요. 그럼 평균끼리 더하면 0이니까 평균, 이게 분산이라는 걸 왜 구해? 얼마나 퍼져 있는가. 그렇지. 얼마나 퍼져 있는가. 얼마나 고르게 퍼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정도를 분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산포되어 있다. 산포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산포도를 얘기할 때 어진이가 뭐라 했어? 절대값을 씌우자 했지. 왜? 오른쪽으로 퍼져 있나 왼쪽으로 퍼져 있나 똑같이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야. 이해돼요? 네. 그러면 절대값을 씌우지 왜 제곱을 해요? 절대값을 씌우면 그만인데 뭐하러 제곱을 해요? 제곱의 특징이 뭐야? 그럼 평균,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값은 더 크게 판단하겠다는 거 아니니? 산포도라는 게 뭐야?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럼 나한테서 엄청 먼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를 좀 부각시키겠다는 거예요. 절대값은 그렇지 못하잖아. 예를 들어 나랑 1 차이 나는 게 10개 있는 거랑 10만큼 차이 나는 게 하나 있는 걸 절대값으로 생각하면 같은 값이 나오죠. 10이라는 같은 값이 나와버려요. 편차 1이 10개인 거랑 편차 10이 하나인 건 같아요. 이해됐니? 근데 퍼져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저 멀리 하나가 있는 것을 더 부각시켜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제곱을 선택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제곱하면 문제점이 하나 있죠.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길이 센티미터 있다고 칩시다. 제곱하면 뭐라 불러요? 제곱 센티미터죠. 얘는 길이 기호인가요? 넓이 기호죠. 제곱하면 단위가 달라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럼 제곱을 했으니 단위를 맞춰주려면 뭘 해야 돼? 루트를 씌워야겠지. 그걸 우린 표준편차라 부르죠. 분산의 양의 제곱근. 그걸 표준편차라고 불러요. 즉 표준편차를 구하기 위해 분산을 구하는 겁니다. 사실은. 분산은 제곱이라는 그 부각성을 위해서 나타난 거고
다시 우리의 기호를 맞춰주기 위해서 표준 편차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훨씬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 시그마라는 기호를 붙이고요. 분사는 뭐라 할까요?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나중에 표준 편차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아무튼 간에 너의 대문자격인 시그마는 이러한 수열의 합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요. 시그마 이렇게 써요. 그 다음 이 친구의 일반항이 뭐예요? AN이죠. AN. 여기다 오른쪽에다가 AN 이렇게 적어줘요. 여기다가 n에다가 몇부터 몇까지 넣죠? 몇에서 몇까지? 1에서 n까지 넣어서 더하겠다라는 뜻으로 n은 1에서 n은 n까지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여러분 어때? n은 n 좀 이상하지? 그래서 우리 결과적으로 1을 대입하면 A1, 2를 대입하면 A2, n을 대입하면 AN 얘네 다 더하겠다는 거니까 우리 그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 n 대신 다른 문자를 쓰기로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 많이 쓰는 문자는 k입니다. 이렇게 쓰게 돼요. 그럼 ak라는 일반항에 k 자리에 1부터 n까지를 대입해서 전부 다 더하세요.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는 반복을 존나 싫어하죠. 그래서 k는 1에서 k는 n까지가 아니라 여기를 그냥 n이라고 쓰기로 한 거예요. 왜? 어차피 kn을 항상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긴 그냥 n이라고만 쓰자 라고 한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는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쟤를 뭐라고 읽을까요? 정확한 읽는 방법은 이거예요. k는 1에서 n까지 ak의 이산합이라고 불러요. 이산합이라고 부릅니다. 이산 비슷한 거 들어본 거 뭐 있지? 이산수학. 이산수학도 가산. 이산수학이 뭐야? 셀 수 있는 것에 대한 학문이야. 셀 수 있다는 거지. 셀 수 있잖아, 여러분 보시기에. 셀 수 있다? 가산, 비가산을 나누는 기준이죠. 즉, 정의역이 가산집합인 어떠한 함수의 연속적인 합을 시그마로 나타낸다는 거야. 그럼 어떤 궁금증이 생겨야 될까? 그렇지. 그럼 비가산 집합에 대한 함수는 어떻게 더할까? 라는 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여기서 시그마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합이 영어로 summation이야. 근데 s라는 기호를 다른 애가 뺏어갔어요. 누가? 넓이. 그렇지. 넓이가 뺏어갔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친구 s의 그리스 문자격인 시그마를 쓰는 거야. 됐니? 그럼 연속적인 비가산 집합에 대한 함수의 합도 summation 합이니까 s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s는 넓이가 뺏어갔으니 이제 뭐라고 썼냐? 길게 늘려가지고 이렇게 써주도록 했어요. 이렇게 쓰는 거야. 예를 들면 여기다가 이제 함수를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뒤에 뭐가 붙냐? 이런 식으로 붙어요.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함수 fx를 찍어봐. 정답이야. 적분한다. 정적분 아니에요. 부정적분입니다. 적분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적분과 수열의 합 시그마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요. 지금. 그래서 일단 시그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가야겠죠. 시그마의 성질까지 배워보고 적분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서 적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하는 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성질 생각해 볼게요. 성질하면 첫 번째 항등원. 얘가 항등원이 있을까요? 여러분 항등원이라는 건 언제 써요? 두 개를 연산할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a 더하기 뭐는 a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등원 역원에 대한 이야기는 할 게 없어요. 그럼 이제 뭐 나와야 돼? 실수배 합차곱 나눗셈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시그마 C A K K는 1에서 N까지. 넌 뭐와 같은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하나씩 넣어보세요. 1 넣으면 몇 되죠?
CA1. 2 넣으면 CA2. 3 넣으면 CA3. 어때? 얘네들 다 뭐 하겠다고? 더하겠다고. 분배 법칙 아니야 그러면? C로 묶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니? 그럼 얘는 뭐가 같을까? C 시그마 AK. K는 1에서 N까지가 같을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납득되세요? 쉽죠? 다음 뭐 할까요? 합. AK 플러스 BK. AN이란 수열과 BN이란 수열을 더한 수열이에요. 1부터 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B2. 얘네 다 더하는 거지? 무슨 느낌이야? 교환결합 법칙. AN끼리 더하고 BN끼리 더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럼 뭐와 같아요?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K 더하기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BK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는 어때요? AK와 뭘 더했다? 마이너스 BK를 더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B1, 마이너스 B2 이렇게 쭉 하면 마이너스로 또 묶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써주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 곱셈이에요.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K, BK. 얘는 뭐가 될까요? 1부터 넣어보세요.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A3, B3 더하기. 어때요? 성질이 없어요. 얘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죠. 그래서 이 친구는 성질에서 배우지 않아요. 나눗셈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로 배울 게 없다는 거죠. 따라오십니까? 네.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에 무슨 수열이 나왔을 때를 정복하고 싶을까요? 너네 시그마 처음 배웠어요. 방정식, 부등식 함수 처음 배울 때 무슨 함수? 다항함수, 다항방정식, 다항부등식 배우죠. 얘도 다항수열을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등차수열. 예를 들면 2차 등차수열의 합. 여기에 다항식이 나오는 순간을 정복하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해볼게요. 그거를 단원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가장 쉬운 누구부터? 상수항부터. 등차수열 아니 지금 성질 썼지? 다항식을 정복하고 싶잖아. 하나하나를 정복해야지. 3차 항 정복하고 2차 항 정복하고 1차 항 정복하고 상수항을 정복해주면 걔네끼리 개수는 정복됐고 더한 상태는 정복된 거야. 뭔지 알아? 그러니까 각각의 항을 정복해야 돼요. 차수를 늘려가면서. 얘 뭐가 될까요? N. 뭐라고? 0. 1을 N개 더하면 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린 0명이지 지금. N이죠 N. 그럼 여기 C. 어떠한 상수가 나오면? NC 또는 CN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다음 두 번째. 이번엔 몇 차? 왜 거기를 점프하는데? 1차 정복해보자. 근데 여러분 일반항의 1차라는 건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란 뜻이지. 그래서 예쁘게 정복이 완료가 되죠. 2분의 항의 개수 n. 그 다음 첫째 항 1. 그죠? 마지막 항 n. 그래서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이렇게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부터 100까지 더하라. 그럼 2분의 100 곱하기 100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자, 이제부터 새로 배우는 거죠. 세 번째 몇 차 정복할까요? 2차를 정복해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는 증명의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이 아이디어는 외워야 합니다. 자, 뭘 생각하냐면요. n세제곱 마이너스 n-1의 세제곱을 생각해요. 아이디어죠?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다가 1부터 n까지를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n까지 넣을 거니까 저 그냥 요렇게 쓸게요. 요렇게. 여기다 1 넣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게 더 편하겠다. 이렇게 합시다.
여기 1 넣으면 몇 나오죠?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나와요. 2 넣으면요? 3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뭐 할지 보여요? 더하고 싶은 거예요. n 넣어보세요. n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n 세제곱. 얘를 더 뭐 보겠다. 다 더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다 더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라지죠? 이렇게 사라지겠네. 그럼 다 더하면 뭐가 나왔어? n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나왔죠. 얘가 뭐랑 같아요? 너의 1부터 n까지 넣어서 이산합한 거랑 같다 라는 얘기가 되죠. 근데 이 친구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3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이고 너가 n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성질을 미리 배웠죠. 얘네 이 따로따로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럼 나는 얘와 얘의 합을 이미 알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무엇인지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런 뜻이에요. 넘어갈게요. 얘는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나와요. 왜? 계산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야. 다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 세제곱은 뭐가 나올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럼 얘가 뭐가 나오죠? 이 정도 전개할 만하지 여러분. 그지? 전개하면 뭐가 나오냐면 k 4제곱 플러스 4k 세제곱 플러스 6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이에요. 이건 확통가면 전개하는 방법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제가 곱셈 공식 할 때 한번 설명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응? 맞아요. 정답이에요. 좀 친어. 파스칼 삼각형이에요. 이게 뭐예요? 3C 1, 3C 2, 3C 3 4C 1, 4C 2, 4C 3, 4C 4 이렇게 나오는 거지. 파스칼 삼각형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다 정복했잖아. 그러니까 얘를 또 구할 수 있겠지. 여러분 이런 식이면 어디까지 정복할 수 있죠? 모든 애들을 다 정복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교육과정상 어디까지만 정복하기로 했냐? 3차까지만 정복하기로 했어요. 왜요? 왜죠? 4차 함수까지만 보겠다는 거예요. 3차를 봐봐 여러분. 이거 일반항 몇 차예요? 상수항이죠. 시그마 때리니까 몇 나왔어요? 1차항 나왔어요. 1차짜리 시그마 때리니까 2차 나왔어요. 2차짜리 시그마 때리니까 3차 나왔어요. 3차 때리면 4차 나오죠. 4차까지만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넌 뭐가 나오냐? 이 친구 있죠?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너의 전체 제곱이 나와요. 우연입니다. 우연이에요. 그냥 이런 공식이 있다. 공식까지는 안 외워도 됩니다. 아직. 그럼 여기까지 정복한 거 인정합니까? 납득이 되죠? 근데 얘들아 이 수열까지 오기까지의 다항함수만 외웠어? 아니잖아. 또 무슨 함수 배웠어?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를 다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 일반항에 그 친구들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유형적으로 배워요. 해보자.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분의 1이에요. 생각해봐. 1 넣어봐봐. 1. 2 넣으면 2분의 1, 3 넣으면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더하면 어때? 규칙이 없지 않아? 이해돼? 근데 사실 규칙이 생겨요. 제가 뭐랑 관련 있는 줄 알아? 들으면 얼탱이 없다. 로그랑 관련이 있어요. 뭔 개소린가? 여러분이 로그 함수를 배운 이유는 거기 있어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아직. 미적분 2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야. 왜? 알 수 없으니까.
알 수 없으니까. 아, 유리함수의 이산합은 알 수 없다. 근데 문제로 나왔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풀 수 있으니까 나온 거겠지. 우리가 풀만한 것만 나오는 거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요런 애들이 나와요. 이제 1 넣어봐. 1 마이너스 2분의 2 넣어봐.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3 넣어봐.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n 넣어봐.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뭐 아주 보이지? 무슨 김치? 싹싹 김치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로 계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만 나온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하나의 유형적인 내용이니까 외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무리함수 볼까요? 무리함수 할 만한 거 뭐 있죠? 없어요.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4? 더 이상 뭐 할 건데 그거 가지고 뭐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올 만한 것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죠. 뭐 해야 돼요? 유리화해야겠죠. 유리화하면 분모가 뭐가 되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얘 마이너스 얘를 하면. 그쵸? 여러분 흔히 얘 마이너스 얘를 많이 하잖아. 근데 싹싹김치가 예쁘려면 얘 마이너스 얘라고 해야 돼요. 그럼 그 다음 뭐가 돼요? 마이너스 딱 때리고 뭐가 돼? 분자에는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보이니? 1부터 넣으면 싹싹김치가 또 된다는 거야. 이런 형태의 문제만 나온다는 거지. 그 다음 야 이 새끼야. 부모 문제 뭐 곱할 거야? 그럼 k 마이너스 k 플러스 1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1이지. 자, k 마이너스 k 플러스 1 하게 되면요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에요. 이게 지워진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야 신기하다. 이렇게 된다. 다음은 지수함수죠. 지수함수는 뭐야? 등비수열합이에요. 여기에 지수함수가 나오면 등비수열합이지. 등비수열 아니야. 첫째 항 3, 공비 3. 등비수열합이에요. 오케이? 로그는 어때요? 로그 2의 k. 얘네끼리 뭐 해죠? 곱해지죠. 우리 수열에 곱 배웠나요? 안 배웠죠? 안 나와요. 나온다는 건 풀 수 있으니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도 많이 나오는 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싹싹김치형이 있어요. 이런 친구야. 그럼 진수끼리 곱하겠죠? 그러면 1분의 2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싹싹김치 이렇게 되는 거야.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 로그 해놓고 여기 뭐가 나오냐? 등비수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 뭐가 돼요? n이라는 등차수열이 돼요. 이게 나가고 로그 2의 2는 그냥 어떠한 개수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유형도 있다. 다음은 삼각함수죠. 삼각함수는 진짜 할 얘기가 없어 보이죠.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볼까요? sin k 어때요? k에 1부터 넣어봐요. sin이 몇인데? 별로지? 그래서 얘는 웬만하면 나오면 여기 뭐가 붙겠어? 파이가 붙어서 나와요. 이렇게 호도법이니까. 그럼 sin 파이 몇이야? 0. sin 2파이 0. sin 3파이 0. 존나 재미없죠? 뭐라고 할까 여기다가? 밑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가 2가 붙으면 어때요? sin 2분의 파이 1. sin 파이 0. sin 2분의 3 파이 마이너스 1. sin 2파이 0. 즉 뭐에 대한 문제가 나와? 주기수열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주기수열도 일정의 규칙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그 친구 더할 때 어떻게 더해야겠어? 한 주기를 더해서 그 값이 몇 번 나오는지 파악하면 되겠죠. 그런 식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유형들이 하나씩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여기까지 배우면 수열의 합은 끝이 났어요. 이제 우리한테 대수는 한 단원만 남았습니다. 무슨 단원이냐?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단원이에요. 수학적 귀납법. 자, 원래 이걸 정확하게 공부하려면 여러분 그 명제, 공통수학2 명제 단원에서 우리가 그냥 간략하게 하고 넘어간 게 있어요. 뭐냐? 증명이에요, 증명. 증명은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증명법을 안 후에 얘를 하면 조금 더 정확하지만 크게 상관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명제에서 그냥 넘어갔고요. 지금 배우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수학적 귀납법. 저번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했죠. 기억납니까? 자, 첫 번째.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뭐 한다? 가정한다. 그럼 세 번째, n이 몇일 때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주면 된다. 이게 무슨 논리? 도미노 논리라는 거야. 도미노 첫 번째 내가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렸어. 쓰러뜨렸다. 그다음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 나갈 거 아니야. 근데 도미노가 실패할 때가 언제다? 도미노가 쓰러졌지만 다음 도미노를 쓰러뜨리지 못했을 때 실패한다는 거야. 내가 쓰러졌지만 다음 도미노를 쓰러뜨리지 못했으면 도미노는 실패해요. 그걸 생각하면 이것만 증명해주면 된다는 거지. 만약 어느 한 도미노가 쓰러졌을 때 그 다음 도미노가 반드시 쓰러진다 라는 것만 증명해주면 끝난다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쓰러뜨렸지. 그럼 두 번째가 반드시 쓰러지지. 두 번째가 쓰러졌네? 세 번째가 반드시 쓰러지네? 세 번째가 쓰러졌네? 네 번째가 반드시 쓰러지네? 이런 식의 논리가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걸로 한번 증명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배웠던 걸로 증명해볼까요? 이거 다 더하면 뭐 나온다 했어요?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다. 얘가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해 볼게요. 이런 증명도 가능하죠. 아까 했던 증명. 근데 수학적 귀납법으로도 한번 증명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증명 갑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함을 보일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언제 성립함을 보여요?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요. n은 1, 땡땡 하고 좌변하고 괄호를 쳐줘요. 좌변이 몇이에요? 1의 제곱이니까 1입니다. 다음, 우변은 몇입니까? 6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1이네요. 성립 이렇게 쓰는 거야. 아,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졌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해요. 그럼 여기다가 k를 넣어보세요. 뭐에 대해서? 자연수 k에 대해서. 왜? n이 자연수 조건이라 그래요. k를 대입해보면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땡땡땡 k 제곱까지 하면 너가 6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2k 플러스 1과 같다 라고 가정하자는 거야. 그럼 라고 가정하자 또는 라 하자도 되지만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해요. 더 짧기 때문에 앞에 let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럼 가정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절대 수학 선생님들이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수학적인 기호니까. 얘라고 가정하자. 그럼 이때 내가 밝혀야 되는 게 뭐야? n이 몇일 때?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이는 거야. 뭘 이용해서? 가정을 이용해서. 자, 가장 기본적인 증명으로 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 n에 k 플러스 1을 대입해봐.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야? 즉 여기서 목표 체크를 해주셔야 돼.
목표체. 내 목표가 뭐다? 여러분 지금 이거 답안지 바깥이에요. 이해가? 답안지에 얘를 쓰시면 안 돼요. 그럼 맞는 말을 그냥 쓴 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해요? 원래는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정확한 거냐면 이렇게 쓰는 거야. 너는 6분의 k 플러스 1 대입한 겁니다. 따라오나요? 네. 얘임을 보이자라고 써야 돼요.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답안지 어떨까요? 씨발 이지랄나요. 그니까 여기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거쳐봤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쓰라고 하면 씨발놈들이 이렇게 쓴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쓴다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결론에 도달했어요. 뭐라고? 개새끼들아 답안지에 쓰지 마 라고 도달했어 저는. 알겠니? 이거는 여기 바깥에다가 쓰는 거예요. 임을 보이자를 쳐 안 쓰니까 이런 사태에 다다른 거야. 이렇게 됐어. 내가 원하는 건 너가 6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1, 2k 플러스 3과 같음을 보이는 게 내 목표다 라고 답안지 밖으로 한번 써준다. 되니? 근데 이 가정을 이용해야 돼. 잘 봐 얘들아. 여러분 수학적 귀납법은 얘랑 같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가 아니야. 아니야. 뭘 증명하는 거냐면 얘를 해봤더니 얘가 나온다 라는 걸 증명하는 거야. 주어가 있다는 거지. 알겠니?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걸 골라 잡는 게 아니야. 항상 좌변을 변형하는 거야. 좌변을 변형하는 거야. 얘가 되려면 어떤 연산이 필요해? 얘가 되려면 어떤 연산 해야 돼?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해줘야겠지? 그러니까 양변을 더해주는 거야. 이 식은 우리가 가정한 식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식이에요. 얘가 맞다고 가정했으니까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해줘요. 그러면 6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2k 플러스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옵니까? 그럼 난 얘가 뭐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얘가 되길 바라는 겁니다. 그럼 식변형하겠죠? 6분의 k 플러스 1로 묶을게요. 그럼 쟤는 뭐가 돼요? k 곱하기 2k 플러스 1이 되고요. 얘는 뭐가 되죠? 6 곱하기 k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럼 이거 전개하면 2k 제곱 플러스 7k 플러스 6이 되고요. 인수분해하면 2k, k, 3, 1이 되죠. 틀렸어요. 3, 얘 2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6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2k 플러스 3 맞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여러분 지금 방금 보신 게 개십 하수의 증명이에요. 개십 하수의 증명이다. 잘 생각해봐 얘들아. 내가 그래서 결국에 하고 싶은 게 뭐야? 얘가 뭐랑 같다는 거? 얘랑 같다는 걸 증명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얘랑 같다라는 걸 밝히고 싶지 않냐고요. 그럼 우리는 얘를 변형해서 쟤를 만들 게 아니라 얘에서 얘를 뭐 해도 되죠? 그렇죠. 빼서 몇임을 증명해도 돼요? 0임을 증명해도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증명하기보다는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때 이렇게 쓰는 거야. 이때 6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2k 플러스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제곱에서 6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2k 플러스 3을 빼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얘가 몇이길 바라는 거야 우리는? 0이길 바란다 이거야. 그럼 6분의 k 플러스 1로 묶이네요. 그럼 얘 뭐가 돼요? k 곱하기
2k 플러스 1. 너 뭐가 돼요? 6k 플러스 1. 마이너스 k 플러스 2, 2k 플러스 3이 되죠. 됐어요? 자, 야비한 것 좀 해볼까요? 그냥 는 0 하고 끝내는 거야. 이 새끼가 0이니까 얘가 나왔지, 문제가. 안 그래? 근데 이것도 좀 봐가면서 해야겠죠? 딱 봐도 식이 아직도 졸라게 복잡한데 싸가지 없이 는 0 때린다? 그럼 계산 과정이 부족하다라고 감점 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적당히. 얘는 딱 적당하죠? 봐봐, 2k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2k 제곱 있잖아. 선생님이 야 이거 왜 0이야? 하면 제가 계산해 드릴까요? 계산하면 되는 거. 물론 이렇게 싸가지 없게 말하면 안 되고요. 이런 식이다. 근데 수학적 귀납법에는 얘만 있는 게 아니야. 방정식도 있고 부등식도 있어요. 그래서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뭐 쓸까? 여기서 가져와야겠다. 이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시오 라고 나왔어요. 그럼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n이 몇일 때? 2일 때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첫째 양 느낌인 거예요. 1일 때는 생각하지 않는 거지. 2일 때 생각해 주시면 첫 번째 도미노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그럼 좌변은 1 더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2분의 1 3 곱하기 2분의 3 1분의 9가 돼요. 다음 우변은 뭐가 돼요? 2의 제곱으로 4가 되죠. 그때 2분의 9가 4보다 크니까 성립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 2 이상인 자연수 K가 있다고 하면 let 뭘 가정하죠? 너희들이 얘기해봐.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다다다다다 K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다다다다다 K분의 1 너가 뭐보다? K제곱보다 크다고 가정하자. 그 다음 어디로 와? 목표책. 목표책 해보는 거야. 내 목표가 뭐야? 1부터 K 더하기 K 플러스 1까지. 그리고 이건 묶어주는 게 좋겠죠. 2분의 1 플러스 다다다다다 K분의 1 더하기 K 플러스 1분의 1. 얘를 했을 때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큰 게 내 목표예요. 맞죠? 여기 덥노? 에어컨 좀 낮춰줄래? 자, 근데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게 얘죠? 네. 그러면 이 좌변을 이렇게 만들려면 어떤 연산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야. 그럼 새로 생긴 게 얘네 아닙니까? 그럼 얘네에 의해서 새로 등장한 항이 뭐예요? 얘를 이렇게 두 묶음으로 보고 얘를 이렇게 두 묶음으로 보는 거야. 그럼 새로 생긴 게 너 곱하기 너 곱하기 너 곱하기 너 이렇게 세 개가 생긴 거죠. 이걸 양변에 더해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 너 썼다 치자. 플러스 뭐야? 이렇게 곱하면 뭐야? 이거 우리 뭔지 알지 않아?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이야.
그걸 곱했으니 뭐야? 2분의 K. 그럼 요 친구는? 요 친구는? 몰라. 얘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친구야. K 플러스 1 곱하기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K분의 1까지. 다음 이렇게 더하면 이렇게 곱하면 1이죠. 이걸 양변에 더하겠다는 거야. 되니? 그럼 넌 뭐보다 큰 거야? K제곱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 플러스 이거 뒤로 맨 뒤로 미룰게. 얘보다 크다는 건 가정에 의하면 참이야.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양변에 똑같은 걸 더했으니까. 그럼 내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내 목표가 지금 이거잖아, 얘들아. 맞니? 그럼 얘가 뭐보다 크다는 걸 밝히고 싶다고? 얘가?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다는 걸 밝히고 싶다고. 근데 내가 아는 건 뭐야? 너가 얘보다 크다는 거지. 그럼 난 뭘 밝혀주면 끝나? 얘가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도 크다면 너가 얘보다 큰 게 확실하지. 이해됐니? 근데 여러분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 이해돼? 꼭 얘보다도 작아야 될 필요는 없는 거야 원래. 얘네 둘 사이인데도 얘보다는 작을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니? 근데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얘네 둘 사이에 이런 대소가 성립해요. 수학적 귀납법의 특징이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할 게 뭐죠? 너 빼기 너를 하는 거야. 얘에서 얘를 빼는 거죠. 이해됐니? 얘에서 얘를 빼보는 거야. 그럼 뭐가 나오는지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2분의 3K 플러스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이렇게 되지 않니? 따라와? 그럼 얘가 0보다 어땠으면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컸으면 하는 거야. 그러면 증명이 끝난다 이거야. 얘가 0보다 크면 증명이 끝난다. 근데 이 친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데이? 어디다 뭘? 우리 얘에 대한 정복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지. 이해했어? 전반적인 부등식 푸는 법 알겠어? 똑같은 거야. 방정식은 그냥 빼면 0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부등식은 빼서 0보다 크냐 작냐를 논해주면 되는 거지. 뭐가 더 난이도가 좀 높아 보이죠? 부등식이죠. 뭐만 조심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만 조심하면 방정식이랑 똑같아? 뭐가 더 큰지만 잘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것만 구분하면 방정식이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 이해니? 자 이제 잘 들어. 아직 안 끝났어 이거. 자 수학적 귀납법 문제는 크게 네 갈래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 첫 번째 방정식 문제냐? 이렇게 쓸게. 등식 문제냐? 부등식 문제냐로 나눌 수 있어요. 자 다음 기준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는 시험 공부라는 거죠. 객관식이냐? 서술형이냐로 나눠야 돼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서술형이면 뭐겠어요, 얘들아? 증명하시오 하면 직접 증명하면 돼요. 오케이? 자, 여기 이 문제 봐봐. 이건 서술형으로 못 나와요, 보통. 못 나오는 건 아닌데 거의 안 나와요. 왜? 아니, 너무 안 길어 이 정도면. 긴 게 아니라 여기서 이게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내신 문항에 수학적 귀납법 문제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너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그 개념을 이해했니? 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내면? 이건 평가 항목이 잘못된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대충 이해 가겠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디서 나와? 객관식에서밖에 못 나와요. 자, 이 라인이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는 여기에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했지? 얘네는 안 그래도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필요한 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쓴 게 1176번에 나와요, 여러분. 1176 보세요. 자, 어떤 폼이에요?
객관이에요, 주관이에요? 객관이에요, 서술이에요? 객관이죠? 그럼 이 문제 어떻게 나오냐? 보기형으로 뚫어놓는다는 거야. 그럼 보통 뭐 해? 이런 아이디어는 여기서 알려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빈칸만 잘 메꿔라. 이런 문제가 되는 거지. 이해했어? 납득하면 돼요? 자, 같이 풀어볼게요. 주어진 식의 양변을 2분의 어때요? 이런 아이디어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건 좀 약간 가혹한 말이긴 한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나누어주는 수학적 귀납법 문제가 그때 되면 있겠죠. 그치? 그러면 그 아이디어는 전부 다 뭐 해야 돼? 외워놔야 돼요. 그거 빈칸 뚫는 잔혹한 방법으로 우리를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건 외우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 뭐 아이디어는 뭐 지금 알 필요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객관식 푸는 방법과 서술형 푸는 방법을 달리 할 거예요. 지금까지 쌤이 한 건 뭐 풀이에요? 서술형 풀이죠. 자, 객관식을 푸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정확히 몰라도 돼요, 여러분. 어디 있냐? 자, 1169번 보실까요? 이것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우리 개념 하나 안 했습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거 안 했어요. 넘어왔어요. 자, 제 풀이를 소개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문제에서 가에 알맞은 수를 A, 나에 알맞은 식을 FM이라고 하겠대. 자, 문제에서 FM을 구하라고 하죠? 아니죠. 문제에서는 FM을 구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뭘 구하려? F1을 구하라고 합니다. 원래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 위에서부터 수학적 귀납법을 나열해야겠지. 근데 여기 봐봐. 너네 이거 안 보이니? 얘들아, 얘랑 이 나라는 게 뭐라는 거야, 결국에는? 얘 빼기 얘라는 거 아니야? 지금 일반항 어때?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니? 봐봐, 여기다가 2 넣어봐봐. 뭐 돼? m 플러스 2분의 1이야. 여기서부터 m 플러스 1 대입하면 뭐야? 2m 플러스 1분의 1이지. 여러분 여기서 m은 상수입니다. 그쵸? 변수는 k예요. 이 친구를 어디다 빼겠다? 얘에다 빼겠다는 거잖아. 이것도 써봐. 1 넣어봐. m 플러스 2 분의 1. 어디까지 더하겠대? 2m 플러스 2분의 1까지 더하겠대. 뭐 나와? 2m 플러스 2분의 1. 이 새끼가 나야. 그냥 객관식은 이렇게 푸는 거야. 잘 들어봐. 쌤이 지금 야비하게 푼 거야? 이게 의도야. 이게 출제 의도라고, 얘들아. 이걸 알아야 돼. 아니, 애초에 객관식으로 낸 이유가 뭐야? 문제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서 아니야? 아이디어가 어려운 문제니까 객관식으로 나온 거야. 그럼 우리한테 그 아이디어를 제공하겠지? 이용하라는 거야. 알겠니? 자, 지금은 제가 FM이 뭔지 정확하게 구했죠. 근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F 몇을 구하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M에다 몇? 1을 대입하고 풀어도 상관없죠. 그때 얘를 뭐라고 잡아? 그냥 X라고 잡는 거야. 그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다 라는 거죠. 이해니?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개념이 남았는데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간략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시작하면은 내용이 길어요. 이게 대충 들어봤자 어차피 영양가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안 하려고요,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쉬고요. 12분, 30분까지 쉬겠습니다. 쉬었다가 우리 내신 시험 하나 볼게요. 중간고사 하나 보려고 하는데, 네.